단양 남겨진 노래. 에피소드 1 귀향. 1.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마다 김종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역을 떠난 지 3시간쯤 지났을까. 산과 들이 번갈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30개쯤 쌓여 있었지만 그는 확인할 생각이 없었다. 회사 동료들이 보낸 것이겠지.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런 말들. 어제 퇴임식에서 이미 다 들었다. 꽃다발 받고 기념패 받고 악수하고 40년을 함께 일했다는 부장이 눈물까지 글썽였다. 종현은 그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향원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종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에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는 이미 처분했다. 남은 건 통장에 찍힌 숫자와 이 가방뿐이었다. 플랫폼에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짠내가 났다. 종현은 잠시 제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 40년 만이었다. 향원을 떠난 집. 역 광장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아니, 실제로 작아진 게 맞았다. 예전에 있던 버스 정류장은 사라졌고 대신 택시 두어 대가 한가롭게 서 있었다. 역 건물도 새로 지은 것 같았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걸 보니 그것도 벌써 오래된 일인 모양이었다. 택시 타실라요?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종현은 고개를 저었다. 걸어갈게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짐도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운전사는 이상하다는 듯 종현을 쳐다보더니 다시 창문을 올렸다. 종현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한산했다.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가끔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할머니 한두 명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게 전부였다. 다들 어디 갔지? 종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전엔 이 시간에도 시장 쪽이 북적였는데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 목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그런 게 뒤섞여서 시끄러웠던 기억이 났다. 지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골목 어귀에 있던 슈퍼는 문을 닫았는지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그 옆 분식집도 마찬가지였다. 임대문이라고 써붙인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종현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억 속의 향원과 지금의 향원이 겹쳐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익숙한데 낯설고 낯선데 익숙한. 아니, 이게 누구여?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종현은 돌아봤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전거를 세우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낯익었다. 철수? 맞제? 와, 김종현이 맞네. 내 진짜 김종현이제? 최철수였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종현보다 1살 아래였는데 옛날엔 종현을 형처럼 따라다녔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긴. 몇 년 만이요? 아이고, 계산도 안 되네. 서울서 잘 살았나 보네. 양복발이 딱 부장님 스타일인데? 종현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어제 입었던 정장을 그대로 입고 왔다. 이제 입을 일도 없을 옷이었다. 그냥 왔어. 무슨 일로? 설마 관광? 여그 볼 것도 없는디. 그냥 좀 쉬려고. 철수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대신 자전거에서 내려 종현과 나란히 걸었다. 요새 향원이 난리여. 들었나? 무슨? 재개발. 큰 회사에서 들어온다 카더라. 리조트 짓고 관광지 만든다고. 그래?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뉘어 갖고 싸우고 난리제.
찬성하는 사람은 돈 된다고 좋아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마을 망친다고 뻐기고. 철수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종현은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근디 종현이 너는 어디 묵을라고? 숙소 아직 안 잡았어. 그럼 바다정 가봐. 김 사장이 여관하는디 방 있을 거요. 바다정? 응. 옛날 우체국 있던 자리. 지금은 그것도 문 닫고 여관만 남았지.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종현의 등을 탁탁 치며 웃었다. 야,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내가 쏜다. 그래. 진짜제? 그럼 저녁 6시에 바닷가 쪽 포장마차로 와. 알제? 철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더니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종현은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다. 재개발이라.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종현이 25쯤 됐을 때였나. 어떤 사업가가 와서 큰 소리 쳤었다. 향원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돈만 받아먹고 도망간 사기꾼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 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싸웠다. 누구는 돈을 잃었고 누구는 땅을 팔아버렸고. 그 후유증이 몇 년이나 갔다. 종현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에이. 바다정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작은 식당 겸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고 2층이 객실이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50대 초반쯤 보였다. 종현은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다. 방 있나요? 네, 있어요. 며칠 묵으실 건가요? 일단 일주일이요. 여자는 명부를 꺼내 종현에게 내밀었다. 종현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다. 김종현 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여자가 중얼거렸다. 종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잠시 종현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2층 203호예요. 창문 쪽이라 바다가 보여요. 고맙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멀리 등대가 보였다. 종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냥 몸의 피곤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피로였다. 종현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제 퇴임식 장면이 떠올랐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신.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멘트를 읽는 자신. 40년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감사하지 않았다. 40년이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고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굴욕이었고 술자리에서 웃는 척하는 게 연극이었다. 그런데 왜 계속했을까? 돈 때문? 가족 때문? 아니면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종현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뭐하지? 계획이 없었다. 그냥 서울을 떠나고 싶었다. 그 도시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기차표를 끊었다. 향원행. 왜 향원이었을까? 고향이라서? 그것도 아니었다. 종현은 향원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떠났다. 25세. 그런데 지금 돌아왔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손님, 저녁 드실 거면 아래로 내려오세요. 간단한 식사 준비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종현은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60이 넘은 남자.
흰머리가 반쯤 섞였고 주름이 깊었다. 늙었네. 당연한 말이었지만 새삼스러웠다. 3. 1층 식당에는 손님이 3명 더 있었다. 모두 중년 남자들이었다. 종현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여자가 물었다. 뭐가 있나요?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있어요. 둘 다 7,000원이에요. 된장찌개 주세요. 네. 옆 테이블에서 남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말이 맞지? 개발하면 무조건 땅값 오른다니까. 그러고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 말 아이가? 아이고 보상받고 나가면 되지. 서울 가서 아파트 사던가. 서울은 무슨. 나 서울 가봤는디 살 데가 못 된다.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부산이라도 가고. 아무튼 여기 있으면 미래가 없어. 젊은 것들 다 떠났잖아. 종현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빠 잘 도착했어요? 연락 좀 주세요. 종현은 짧게 답장을 쳤다. 잘 도착했다. 걱정 마. 곧 답장이 왔다. 주소 보내주세요. 짐 붙일게요.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알았어요. 몸 챙기세요. 딸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랬다. 짧고 건조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유나가 어렸을 때는 종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된장찌개가 나왔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했다. 아내가 죽고 나서 1년 동안 종현은 거의 매일 혼자 밥을 먹었다. 처음엔 외로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게 편해졌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여자가 불렀다. 손님 잠깐만요. 네. 혹시 옛날에 향원에 사셨나요? 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에요. 역시 제가 얼굴이 낯익다 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종현은 여자를 다시 봤다. 죄송한데 김미숙이에요. 옛날에 향원 초등학교 다녔어요. 저는 종현 오빠보다 5살 아래였어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김미숙.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빠 떠날 때 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오빠가 서울 간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다닐 때 기억나요? 그랬나요? 네. 다들 부러워했어요. 서울 가는 거. 종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부러울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다 똑같았잖아요. 그냥 여기서 늙어가는 거. 미숙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종현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식사는 8시부터 가능해요. 네. 고맙습니다. 종현은 2층으로 올라갔다. 4. 다음 날 아침 종현은 일찍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6시였다.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것이었다. 40년 동안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이제 출근할 곳도 없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침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종현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종현은 천천히 바닷가 쪽으로 걸었다. 방파제에 나가보니 몇몇 노인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종현은 그들 옆을 지나쳐 끝까지 걸어갔다. 등대가 가까이 보였다. 일찍 나왔네요. 누군가 말을 걸었다. 종현은 돌아봤다. 7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얼굴이 낯익었다. 이만호?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김종현? 둘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봤다. 이만호. 종현의 옛 친구였다. 정확히는 친구였던 사람.
여기서 뭐하나? 만호의 목소리는 차가봤다. 그냥 산책하러요. 산책? 향원에서? 네. 언제 왔나? 어제요. 만호는 비웃듯 웃었다. 참 대담하네. 여기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종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만호는 낚싯대를 챙기더니 종현을 지나쳐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조심해라. 여기 너 기억하는 사람 많다. 그리고는 가버렸다. 종현은 제자리에 서서 바다를 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만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종현은 마을 안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기억을 더듬어 옛날 자기 집이 있던 곳을 찾아갔다. 골목길은 예전 그대로였다. 좁고 구불구불했다. 담벼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곳곳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집터는 비어 있었다. 건물이 헐린 지 오래된 듯 콘크리트 기초만 남아 있었다. 종현은 그 위에 섰다. 여기가 안방이었고 저기가 부엌이었고 저쪽이 마당이었다. 아버지는 어부였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밭일을 했다. 고추, 상추, 배추. 종현은 학교 끝나면 어머니를 도와 밭에 물을 주고 풀을 뽑았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20에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종현이 향원을 떠난 건 25이었다.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 월급은 적었지만 향원에 있는 것보다 나았다. 떠날 때 아버지가 말했다. 다신 오지 마라. 네.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서울 가면 거기서 살아. 이런 데서 늙지 말고. 그게 아버지가 종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종현은 얼마 후 아버지가 간경화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빴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오기 싫었다. 어머니는 혼자 향원에 남았다. 종현은 가끔 돈을 보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했다.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도 종현은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딸한테 대신 가라고 했다. 유나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아빠는 왜 안 가요? 아빠는 바빠. 할머니 장례식인데요. 내가 다녀와. 유나는 그 후로 종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존경이 사라졌다. 종현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종현은 돌아봤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초반쯤 보였는데 얼굴이 낯익었다. 숙자? 박숙자였다. 종현의 첫사랑. 6. 정말 종현이네. 숙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지.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박숙자. 종현이 21살 때 사귀었던 여자. 1년쯤 만났다. 진지한 관계였다. 종현은 숙자와 결혼할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종현이 서울로 떠나면서 끝났다. 같이 가자. 종현이 말했을 때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못 가. 왜? 서울 가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부모님이 여기 계셔. 난 외동딸이야. 부모님 두고 못 가. 그럼. 나중에라도. 종현아, 내가 떠나면 우린 끝이야. 그거 알지? 가지 마. 여기 남아줘. 종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종현은 떠났다. 숙자는 편지 한 통 보냈다. 잘 지내. 나도 잘 살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여기서 뭐해? 숙자가 물었다. 그냥 집터 보러 왔어. 다 부서졌네.
응. 언제 왔어? 어제. 얼마나 있을 건데? 모르겠어. 한동안. 숙자는 종현을 빤히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 없어.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종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변한 게 없네. 여전히 날카로워. 나이 먹었지. 둔해졌어. 안 그래 보이는데. 숙자는 한숨을 쉬었다. 가자. 우리 집에서 차라도 마셔. 괜찮아. 괜찮긴. 여기서 서 있을래? 더운데. 숙자는 먼저 걷기 시작했다. 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다. 7. 숙자의 집은 한약방이었다. 향원 한약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니 약재 냄새가 났다. 생강, 대추, 감초. 익숙한 냄새였다. 앉아. 차 끓일게. 숙자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종현은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약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작은 서랍들이 빼곡했다. 각각의 서랍에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한약사 면허증이었다. 박숙자. 부모님 일 이어받았어. 숙자가 차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했어. 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계셔. 힘들었겠다. 뭐 할만해. 익숙하니까. 둘은 차를 마셨다. 구기자차였다. 결혼은? 종현이 물었다.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했어. 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너는? 애썼어. 근데 작년에 아내가 죽었어. 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리트라이. 제이. 컨티뉴. 에덧. 8. 자식은? 숙자가 물었다. 딸 하나 있어. 서울에서 살아. 잘 크긴 했네. 글쎄. 나한테 실망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종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숙자는 더 묻지 않았다. 향원에서 뭐 할 건데? 모르겠어. 그냥 쉬려고. 퇴직했어? 응. 회사 생활 어땠어? 그냥 그랬어.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 거짓말이었다. 나빴다. 아주 나빴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숙자는 종현을 가만히 쳐다봤다. 종현아. 응? 왜 돌아왔어? 진짜 이유. 종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갈 곳이 없었어. 서울에 집도 없어. 팔았어. 왜?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 그리고 거기 있기 싫었어. 숙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 문제 있지? 얼굴 보면 알아. 뭔가 도망쳐온 것 같은 얼굴이야. 종현은 쓰게 웃었다. 다들 그렇게 보나 봐. 만호도 비슷한 말 했어. 만호 만났어? 아침에 방파제에서. 뭐래? 조심하래. 너 기억하는 사람 많다고. 숙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혹시. 응. 그 일. 종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 일. 1987년 여름. 향원에서 일어난 사고. 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종현은 그 일과 관련이 있었다. 9. 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일 기억해? 기억 안 할 수가 없지. 다들 알아.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 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래. 근데 너만 도망갔잖아. 종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야. 유가족한테 해야지.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해? 모르겠어.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숙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 오후에 환자 올 시간이야. 그래. 고마워. 차 대접해줘서. 별말을. 여기 있는 동안 조심해. 진짜로. 종현은 한약방을 나왔다. 햇살이 뜨거웠다. 아직 오전인데도 땀이 났다. 종현은 천천히 바다정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어쩌면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왔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10. 저녁 6시 종현은 철수가 말한 포장마차로 갔다. 바닷가 쪽 작은 공터에 포장마차 2대가 있었다. 그중 하나에 철수가 앉아 있었다. 왔네. 철수는 손을 흔들었다. 옆에 다른 남자 둘이 더 있었다. 자, 앉아. 소개할게. 여그는 박동식이고 여그는 한영수야. 다 우리 동창들이여.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식과 영수는 종현보다 한두 살 어렸다. 어렴풋이 얼굴이 기억났다. 자, 일단 소주부터 시키자. 사장님, 소주 2병이요. 포장마차 주인이 소주와 안주를 가져왔다. 오징어, 계란말이, 김치전. 건배. 4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종현이 너 서울서 뭐 했어? 동식이 물었다. 회사 다녔어요. 무역 쪽. 오, 대단하네. 돈 많이 벌었겠어. 그냥 월급쟁이였어요. 그래도 서울이자녀. 여그보단 낫지. 영수가 끼어들었다. 근데 왜 돌아왔어? 서울 생활 괜찮았을 텐데. 퇴직했어요. 그냥 쉬려고요. 쉬기엔 향원이 딱이제. 여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근디 재개발되면 달라질 거요. 곧 설명회 있다던데? 응. 모레 마을 회관에서 한다고 했어. 가볼라고? 종현이 너도. 생각해 볼게요. 가봐. 재밌을 거요.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동식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요새 마을이 반으로 쪼개졌어. 찬성파하고 반대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나? 반반인 것 같아.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젊은 사람들은 찬성하고. 너희는? 나는 찬성이여. 철수가 말했다. 여그 있어봤자 뭐해. 젊은 것들 다 떠났는데. 개발이라도 해야 사람들 돌아오제. 나는 반대여.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개발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쫓겨나게 돼 있어. 보상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디 어디 가서 살아? 그래도 여기보단 낫잖아. 그게 아니고. 둘이 언성을 높이려는 순간 동식이 끼어들었다. 야야, 오늘은 그냥 마시자. 종현이도 왔는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종현은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재개발. 그게 정말 이 마을에 필요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근디 말이여. 철수가 종현을 쳐다봤다. 너 옛날에 무슨 일 있었지? 사람들이 자꾸 내 이야기 하던디. 종현의 손이 멈췄다. 무슨 이야기? 그 사고 말이여. 1987년인가? 항구에서 사람 죽은 거. 영수가 철수를 쳤다. 야, 그런 이야기 왜 꺼내? 아니, 궁금해서. 종현이가 거기 있었다며? 있었어요. 종현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무슨 일이었는데? 그냥 사고였어요. 사고?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쑥덕거리노? 철수야, 그만해. 동식이 말렸다. 오늘은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자.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다. 종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요. 피곤해서.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에 또 봐요. 오늘 고마웠어요. 종현은 포장마차를 나왔다. 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뭔 잘못했노? 10일. 바다정으로 돌아가는 길 종현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컸다. 바람도 거셌다. 종현은 방파제에 앉았다. 1987년 여름. 그때 23살이었다. 그날 밤을 떠올렸다. 12. 항구였다. 밤 11시쯤. 종현과 몇몇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만호, 준식, 그리고 한 명 더. 이름은 강태수. 태수는 향원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다. 나쁜 쪽으로. 싸움을 잘했고 돈 문제로 사람들과 자주 다퉜다. 그날 밤 태수가 만호한테 시비를 걸었다. 야, 이만호.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잖아. 다음 달? 벌써 3달째 다음 달이야. 미안해. 요새 고기가 안 잡혀서. 안 잡히면 어떻게든 해야지. 이 새끼가 돈 떼먹으려고. 태수가 만호의 멱살을 잡았다. 야, 나. 종현이 말렸다. 그만해. 만호가 갚는다잖아. 너는 왜 끼어들어? 친구니까. 친구? 웃기네. 너도 빚 있잖아. 뭐?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 아버지가 나한테 돈 빌렸어. 50만 원. 종현은 몰랐다.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는 걸. 그거는 내가 갚을게. 언제? 너도 다음 달. 태수가 비웃었다. 다들 똑같네. 돈 빌릴 땐 언제고 갚을 땐 다음 달. 시끄러워. 만호가 태수를 밀쳤다. 태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태수의 발이 밧줄에 걸렸다. 균형을 잃은 태수가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머리가 부두의 쇠말뚝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야.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태수야. 대답이 없었다. 종현이 다가가 태수를 흔들었다. 야, 정신 차려. 태수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119 불러야 돼. 준식이 소리쳤다. 그때 만호가 종현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뭐? 119 부르면 우리 다 끝이야. 무슨 소리야? 사람 다쳤잖아. 근데 우리가 밀었잖아. 폭행이 돼. 그게 중요해? 지금 사람이. 종현아. 만호가 종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서울 간다며. 다음 주에.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너 전과 생기면 서울 못 가. 취직도 못 해. 종현은 할 말이 없었다. 만호의 말이 맞았다. 우리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종현이 소리쳤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 인생도 있잖아. 종현은 태수를 내려다봤다. 태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계속 흘렀다. 그리고 종현은 결정을 내렸다. 돌아서서 걸어갔다. 만호와 준식도 따라왔다. 셋은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태수의 시체가 발견됐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목격자가 없었다. 사고사로 결론 났다. 술 마시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 거기 있었다는 걸. 13. 종현은 방파제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이후로 종현은 악몽을 꿨다. 태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피를 흘리며 왜 날 버렸어? 종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종현은 일주일 후 서울로 떠났다. 다시는 향원에 오지 않았다.
만호와 준식과도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40년을 살았다. 죄책감을 안고 종현은 바다정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떡하지? 대답은 없었다. 14. 다음 날 아침 종현은 마을 산책을 나갔다. 사람들이 종현을 쳐다봤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외면했다. 종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나는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향원 재개발 주민 설명회. 일시 9월 25일 오후 2시. 장소 향원 마을 회관. 내일이었다. 종현은 갈까 말까 고민했다. 갈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종현은 돌아봤다. 젊은 여자였다. 30 초반쯤 보였다. 누구세요? 손미연이요. 여기서 환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아, 어제 포장마차에서 봤어요. 철수 아저씨랑 같이 계셨죠? 네. 미연은 밝게 웃었다. 저는 이 재개발 반대하는 쪽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사람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15. 미연은 종현을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향원 이야기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책장에 마을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다. 여기 제가 운영해요. 책도 파나요? 네. 마을 역사 관련 책들이요. 많이 팔리진 않지만. 둘은 자리에 앉았다. 미연이 커피를 내왔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 나왔어요. 환경학 전공했고요. 그럼 왜 향원에? 고향이에요.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랐어요. 서울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기가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 사라진다고요? 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 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고. 그러다 보니 마을이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개발이 답은 아니에요. 미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개발하면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관광객 오고 돈 들어오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몇 년? 10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은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 집들 다 부수고 주민들 쫓아내고 그 자리에 호텔이랑 리조트 짓고. 그럼 이게 향원인가요? 종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요. 생태 관광이요. 향원은 자연이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 산, 들판. 이걸 살려서 작은 규모로 관광을 하는 거예요. 민박 같은 거 하고 마을 체험 프로그램 만들고.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마을에서 성공한 사례 많아요. 근데 여기는 개발 쪽 사람들이 힘이 세요. 미연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설명회에서도 개발 쪽이 유리할 거예요. 돈 이야기하면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설득하고 대안 제시하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종현은 미연을 쳐다봤다. 젊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다. 종현도 저랬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던 것 같다. 종현은 항상 현실적이었다. 꿈보다는 생존을 선택했다. 응원할게요. 종현이 말했다. 진심이에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마을에. 미연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내일 설명회에 오실 거죠? 가볼게요. 꼭 오세요. 지지자가 필요해요.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16.
카페를 나와 걷는데 또 누군가 불렀다. 아버지. 종현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정윤아였다. 딸이 향원에 와 있었다. 윤아, 내가 여기 왜? 아버지야말로. 연락도 없이 여기 와서 뭐 하세요? 윤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냥 쉬려고. 쉬는 게 여기예요? 평생 안 오시던 곳에? 아버지 뭔가 숨기시는 거 맞죠? 종현은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다. 일단 들어가자. 둘은 바다정으로 갔다. 17. 종현의 방에서 윤아가 말했다. 아버지가 회사 그만둔 거 알아요.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할 것 없어. 퇴직금 받았으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윤아가 종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지, 왜 여기 왔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종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옛날 일 때문이야. 무슨 일? 내가 알 필요 없어. 제가 알 필요 없다고요? 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저도 이제 다 컸어요. 30이에요. 알아. 그럼 말해주세요. 제발. 종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옛날에 내가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나는 도망쳤어. 윤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종현은 그날 밤 일을 이야기했다. 태수의 일, 자신의 선택, 그리고 40년간의 죄책감. 윤아는 말없이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윤아가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아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건 도망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그럼 제대로 마주하세요. 사과하든 책임지든. 쉽게 말하네. 쉬운 거 알아요. 근데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죄책감 안고. 종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아가 일어섰다. 저 며칠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 혼자 두면 또 도망칠 것 같아서. 그래. 윤아는 방을 나갔다. 종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18. 다음 날 오후 2시.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종현과 윤아도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앞쪽 단상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개발 회사 사람들인 것 같았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대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향원 지역 개발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에 그림이 나타났다. 호화로운 리조트, 수영장, 레스토랑, 요트. 이게 저희 계획입니다. 향원을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물론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상은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이고. 보상이 얼마인데요? 누군가 소리쳤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평당 500만 원 정도. 그게 어딨어요? 시세가 1000만 원인데. 아니, 여기 시세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연이 일어났다. 잠깐만요. 모두가 미연을 쳐다봤다. 저희는 이 개발에 반대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개발 회사 사람이 물었다. 이건 마을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연을 망치고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돈벌이 시설만 짓는 거예요. 그래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일자리요?
외부 사람들 고용할 거면서요? 지역 주민들은 청소나 경비 같은 일만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미연이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여기 동해시 사례 봤어요? 개발 후에 원주민 80%가 떠났어요. 집값 올라서 살 수가 없어서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이만호가 일어났다. 나는 찬성이요. 모두가 만호를 쳐다봤다. 리트라이, 제이, 컨티뉴, 에덧. 개발 안 하면 이 마을 죽어요. 젊은 사람 없고 일자리 없고 우리 자식들 여기 안 돌아와요. 차라리 개발해서 돈이라도 받는 게 낫지. 만호 씨, 미연이 소리쳤다. 돈만이 답은 아니에요. 마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생태 관광? 그거 몇 푼이나 돼? 지금 당장은 적어도 지속 가능해요. 개발은 10년 가면 끝이에요. 10년이면 충분하지. 말싸움이 격렬해졌다. 개발 회사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마을 이장이 나섰다. 오늘은 설명회니까 일단 다 듣고 천천히 생각합시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찬성이요. 나는 반대. 사람들이 편을 나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종현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똑같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개발 회사 사람들이 물러갔고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다. 19. 밖으로 나오는데 만호가 종현을 불렀다. 야, 김종현. 종현은 돌아봤다. 만호가 다가왔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뭘요? 재개발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긴 뭘 몰라. 너도 여기 사람 아니었어?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만호가 비웃었다. 참 편하게 사네. 도망쳐놓고 이제 와서 남일처럼. 너 때문에 태수 죽었어. 알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유나가 종현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가요. 아니야. 내가 할 말 있어. 종현은 만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태수 일은 내 잘못도 있어. 인정해. 인정? 지금 와서 인정이 뭐가 돼?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만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너 사과하러 온 거야? 40년 만에? 그런 것도 있어. 웃기네. 사과받을 사람은 죽었는데. 알아. 근데 유가족한테라도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만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유가족? 태수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슬픔 안고 살다가. 종현은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태수 동생. 기억나? 고등학생이었던. 기억나요. 정신병원에 있어. 오빠 죽고 나서 정신 나갔거든. 종현의 가슴이 무너졌다.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신경이나 썼어? 만호가 종현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말렸다. 만호야 그만해. 박숙자였다. 숙자씨. 여기서 싸우면 뭐해. 다들 보잖아. 만호는 손을 내렸다. 좋아. 오늘은 참는다. 근데 김종현 너 조심해. 여기 너 안 좋게 보는 사람 많아. 만호는 돌아서서 갔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숙자가 종현에게 말했다. 괜찮아? 아니. 그럴 줄 알았어. 가자. 우리 집에서 좀 쉬어. 됩니까?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안 돼. 종현은 유나를 쳐다봤다. 같이 갈래? 네. 셋은 한약방으로 향했다. 20. 한약방에서 숙자가 차를 내왔다. 마셔.
진정되는 차야. 종현은 차를 받아 마셨다. 유나가 숙자에게 물었다. 아버지랑 어떤 사이세요? 옛날에 사귀었어. 유나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응. 내 아버지 20살 때.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가 서울 갔잖아. 나는 못 갔고. 그렇구나. 유나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종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숙자 씨. 유나가 말했다. 아버지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알아. 태수 일 때문이지. 그 일이 정확히 뭐였어요? 숙자는 종현을 쳐다봤다. 내가 말해도 돼?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숙자는 그날 밤 일을 이야기했다. 유나는 어제 아버지한테 들은 내용이지만 다시 들으니 더 실감이 났다. 그래서 신고 안 한 거예요? 응. 3명 다 도망쳤어. 종현이, 만호, 준식이. 준식이는 누구예요? 박준식. 그날 같이 있던 사람. 근데 얘는 사건 후에 마을 떠났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날 밤에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30년 넘었어. 찾기 힘들 거야. 그래도 해봐야죠. 유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박준식. 나이는요? 나랑 동갑이니까. 63. 유나는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종현이 말했다. 유나야, 그만해. 왜요? 이미 지난 일이야. 다시 파헤쳐봤자. 아버지. 유나가 소리쳤다. 또 도망치려고요? 또 도망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책임 안 지려는 거잖아요. 책임은 어떻게 져? 모르겠으면 찾아야죠. 준식 씨 찾아서 이야기 듣고 경찰 가서 진술하고 태수 씨 동생한테 사과하고. 종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쉬운 줄 아니? 안 쉬운 거 알아요. 근데 해야죠.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거 안고 살았잖아요. 이제 끝내야 하지 않아요? 종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핸드폰을 봤다. 박준식. 향원 출생. 여기 한 명 나오네요. 부산 거주. 부산? 네. 한번 연락해 볼게요. 유나는 전화를 걸었다. 20일.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 혹시 박준식 씨세요? 네, 그런데요. 향원 출신이세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정유나예요. 죄송한데 1987년 강태수 씨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아버지가 김종현이에요. 김종현? 준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종현이가 살아있어요? 네. 지금 향원에 계세요. 그래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유나는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전화가 끊어졌다. 뭐래? 종현이 물었다. 생각해보고 연락 준대요. 올까? 모르죠.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 올 것 같아요. 숙자가 말했다. 준식이도 힘들었을 거야. 그날 이후로 계속 도망 다녔으니까. 어떻게 아세요? 마을 사람들 말 들었어. 준식이가 부산, 대구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대. 정착을 못하고. 종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만 편하게 산 건가? 편했어? 숙자가 물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편했어? 아니,
그럼 됐어. 누구도 편하지 않았어. 다들 힘들었어.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숙자가 일어났다. 저녁 먹고 가. 내가 해줄게. 괜찮아요. 괜찮긴. 배고프잖아. 유나도.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셋은 한약방 안쪽 주방으로 들어갔다. 22. 저녁은 간단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식사를 하면서 숙자가 물었다. 유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회복지사예요. 서울에서 일해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좋은 일 하네. 유나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 닮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종현이 젓가락을 멈췄다. 그래? 네. 아버지는 남 돕는 일에 관심 없으셨잖아요. 자기 일만 중요하고. 유나야. 사실이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오셨고 엄마 아플 때도 일 핑계 대고. 종현은 할 말이 없었다. 숙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그래도 내 아버지 이제라도 돌아왔잖아. 과거 정리하려고. 너무 늦었어요.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긴 한데. 식사가 끝나고 종현과 유나는 바다정으로 돌아갔다. 23. 복도에서 유나가 말했다. 아버지 진심이에요? 책임질 거예요? 해야지. 어떻게요? 준식이 만나서 이야기 듣고. 경찰 가야겠지. 경찰 가면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할 거예요? 종현은 유나를 쳐다봤다. 내가 하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나도. 이제 끝내고 싶어. 이 짐을.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응? 미안해요. 아까 심하게 말해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근데 저도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해요. 20살짜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네. 둘은 한참 서 있다가 유나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같이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종현은 딸의 등을 두드렸다. 고맙다. 24. 며칠이 지났다. 준식한테서 연락이 왔다. 향원에 가겠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받았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모레. 낮에. 어디서 만날까요? 항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유나가 종현에게 말했다. 준식 씨 온대요. 모레. 그래.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만나야지. 그날 저녁 만호가 바다정으로 찾아왔다. 카운터에 있던 미숙이 종현을 불렀다. 손님 찾는 분 계세요. 종현이 내려가니 만호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요? 아니, 밖에서. 둘은 밖으로 나갔다. 25. 바닷가를 걸으며 만호가 말했다. 준식이 온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돌더라. 작은 마을이잖아. 그래요. 뭐 하려고? 그날 일 이야기하려고요. 만호는 걸음을 멈췄다. 왜? 지금 와서? 이제라도 해야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서. 만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네. 나도 40년 동안 악몽 꿨어. 태수 꿈. 종현은 만호를 쳐다봤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당연하지. 우리 다 똑같았어. 둘은 한참 서서 바다를 봤다. 준식이 만나고 나서
경찰 갈 거야? 만호가 물었다. 가야죠. 나도. 같이 가도 돼? 종현은 놀라서 만호를 쳐다봤다. 진심이에요? 응. 나도 끝내고 싶어.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같이 저지른 일인데.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종현아. 네. 미안해. 그동안 심하게 대해서. 괜찮아요. 당신 입장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도 너도 힘들었을 텐데. 다 힘들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40년 만에 다시 친구가 된 것처럼. 26. 모레가 됐다. 종현, 유나, 만호는 항구로 갔다. 오후 2시쯤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박준식이었다. 얼굴이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종현이? 준식아. 둘은 서로를 쳐다봤다. 준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야. 만호도 다가갔다. 나도 있어. 만호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유나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봤다. 새 노인이 울고 있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27. 항구 벤치에 앉아서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준식이 말했다. 나 그날 이후로 제대로 산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만호가 말했다. 매일 밤 꿈에 태수가 나왔어. 왜 날 죽였냐고 물어봤어. 종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똑같아. 준식이 계속 말했다. 나는 도망 다녔어. 부산, 대구, 광주. 이곳저곳. 정착을 못했어. 마음이 편할 때가 없었거든. 결혼은 못했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종현이 말했다. 내가 그때 119 불렀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다 똑같았어. 다 겁났었어. 만호가 말했다. 그래. 우리 다 틀렸어. 유나가 물었다. 그날 정확히 뭐가 있었어요? 셋은 서로를 쳐다봤다. 준식이 입을 열었다. 태수가 만호한테 시비 걸었어. 돈 때문에. 만호가 밀었고 태수가 넘어졌어. 그 다음은 머리에 피가 났어. 많이. 우리는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혹시 태수 씨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준식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우리는 확인 안 했으니까.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인했어야죠. 살아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알아. 그게 제일 후회돼. 종현이 말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만호가 말했다. 경찰 가자. 지금. 28. 네 사람은 향원 경찰서로 갔다. 작은 건물이었다. 경찰관이 2명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종현이 말했다. 무슨 신고요? 19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태수 씨 사망 사건.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사고사로 결론 났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경찰관은 안쪽으로 들어갔다. 곧 나이든 경찰관이 나왔다. 향원 파출소장인 것 같았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네 사람은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진술을 시작했다. 그날 밤의 일, 태수와의 다툼, 사고, 그리고 도주,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네. 살인이 아닌 이상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지났어요. 종현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처벌은요?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종현은 허탈했다. 40년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제 고백했는데, 처벌도 못 받는다니. 하지만, 경찰관이 말했다. 기록은 남깁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있나요? 동생이 계십니다. 정신병원에. 알고 있습니다. 면회 신청하시겠습니까? 종현은 만호와 준식을 쳐다봤다.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29. 며칠 후 세 사람은 부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갔다. 태수의 동생 강민수를 만나러. 병원은 조용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갔다. 곧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얼굴이 헬쑥했고 눈빛이 흐렸다. 민수야.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세 사람을 쳐다봤다. 누구세요? 우리. 내 형 친구들이야. 형? 응. 태수.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 형은 죽었어요. 알아. 그래서 우리가 왔어. 종현이 말했다. 우리가 그날 밤 거기 있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안해. 우리가 내 형을 구하지 못했어.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 왜 살리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우리도 어렸고. 그게 이유예요? 무섭다고. 민수가 소리쳤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형이 죽었는데. 민수는 울기 시작했다. 형이 나 혼자 두고 갔어요. 나 혼자. 종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호와 준식도 무릎을 꿇었다. 우리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용서해줘. 민수는 계속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30. 병원을 나와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침묵했다. 유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응. 잘하셨어요. 그래? 네. 늦었지만 했잖아요.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차는 향원으로 돌아갔다. 에필로그. 한 달이 지났다. 재개발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었다.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종현은 향원에 남기로 했다. 유나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내려왔다. 어느 날 종현은 숙자의 한약방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왔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새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 숙자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유나 덕분에. 유나는 좋은 애야. 네. 제가 아니라 아내를 닮았나 봐요. 둘은 웃었다. 종현아. 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숙자 씨는요? 리트라이. 제이. 컨티뉴. 에덧. 나? 똑같지 뭐. 약방하고 사람들 돌보고. 외롭지 않아요?
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외롭지. 근데 익숙해.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다. 종현이 입을 열었다. 숙자 씨. 응? 미안해요. 그때 혼자 떠나서.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알았어. 미안하다는 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숙자는 종현을 빤히 쳐다봤다. 용서? 할 게 뭐 있어. 내 인생이었잖아. 당신 인생도 바꿨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야. 부모님 곁에 남는 거 후회 안 해. 정말요? 조금은 해. 솔직히. 근데 그게 뭐 어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종현은 웃었다. 당신은 여전히 강하네요. 강한 척 하는 거야. 속은 약해. 그것도 용기예요. 숙자도 웃었다. 우리 참 늙었다. 그러게요. 둘은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30일. 주민투표 날이 다가왔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개발 찬성과 반대. 결과는 팽팽했다. 개표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한 표 한 표 세어졌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반대 52%, 찬성 48%. 미연이 환호했다. 이겼어요. 반대파 사람들이 기뻐했다. 찬성파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만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쉽네. 그래도 주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종현이 말했다. 그렇긴 하지. 개발회사 사람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다음 기회에 그들은 떠났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마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연을 중심으로 보존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생태관광 계획이 세워졌다.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32. 어느 날 저녁 종현은 바닷가를 걸었다.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종현은 방파제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40년 만에 고향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핸드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아빠 뭐해? 그냥 바다 보고 있어. 혼자? 응. 외롭지 않아? 아니, 괜찮아.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조심히 와. 아빠. 응. 사랑해. 종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딸이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나도. 전화가 끊어졌다. 종현은 웃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천천히. 33. 그날 밤 종현은 방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었다. 젊었을 때 잠깐 쓰다가 그만뒀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2025년 9월 30일. 오늘 유나가 전화했다.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다. 말하면서 울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하지만 배우고 있다. 천천히. 향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은 일이 있었다. 과거를 마주했다. 고백했다. 사과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하는 것. 나 자신을. 아직 멀었다. 하지만 시작했다. 종현은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34.
다음 날 아침 종현은 일찍 일어났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산책을 나갔다. 골목을 지나는데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 종현은 멈춰 서서 봤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이 마을에도 아이들이 있구나. 희망이 느껴졌다. 종현은 계속 걸었다. 시장 쪽으로 갔다. 예전보다 가게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몇 개는 남아 있었다. 생선 가게에서 할머니가 소리쳤다. 싸요. 오늘 잡은 고등어. 종현은 다가갔다. 얼마예요? 10,000원에 3마리. 하나 주세요. 하나만? 3마리 사가요. 싸게 해줄게. 괜찮아요. 혼자 살아서. 할머니는 고등어 1마리를 싸주며 말했다. 새로 오신 분이제? 바다정에 묵는다며? 네. 오래 계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럼 잘 됐네. 젊은 사람이 있어야 마을이 사네. 종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 60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나보단 절제.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었다. 종현도 덩달아 웃었다. 자주 올게요. 그러이소. 35.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연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안녕. 시장 가셨어요? 응. 고등어 샀어. 오늘 구워 드셔요. 신선해요. 그래야겠네. 미연이 서류를 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생태관광 계획서 작성하는 중이에요. 다음 달에 군청에 제출해야 해서. 많이 바쁘겠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미연의 얼굴에 열정이 가득했다.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해요. 진짜요? 응. 그럼. 혹시 회계 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숫자에 약해서. 할 수 있죠. 40년 동안 회사 다녔는데. 감사합니다. 미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내일 카페로 오세요. 자료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둘은 헤어졌다. 종현은 생각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누군가를 돕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36. 저녁에 종현은 고등어를 구웠다. 작은 전기 그릴을 샀다. 방에서 요리하려고. 고등어 굽는 냄새가 방 안가득 찼다. 종현은 밥을 퍼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데웠다. 혼자 차린 밥상.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밥을 먹으며 종현은 내일 일정을 생각했다. 미연 도와주기. 숙자 한약방 들르기. 만호랑 저녁 약속. 할 일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사를 마치고 종현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미연이 빌려준 책.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종현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37. 다음 날 종현은 미연의 카페로 갔다. 미연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맞네. 네. 해야 할 게 많아요. 둘은 오전 내내 서류를 정리했다. 예산안, 수입 예측, 지출 계획. 종현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여기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요? 숙박, 체험, 식음료. 이렇게 세분화해서. 아, 그렇게 하면 보기 편하겠네요. 작업은 순조로웠다. 점심때쯤 숙자가 들어왔다. 뭐 해? 회계 정리하고 있어요. 힘들겠네.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내가 싸운 거 먹어. 김밥이랑 유부초밥. 감사합니다. 셋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마치 가족 같았다. 종현은 이런 느낌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38. 오후에 만호가 들어왔다. 여기 다들 모여있네. 만호 씨도 앉아요.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종현이 있길래 커피 마셔요.
미연이 커피를 내왔다. 네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재개발 안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연이 물었다. 글쎄, 인구는 계속 줄 텐데. 만호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뭘 하는데? 생태관광이요. 조금씩이라도 관광객 오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쉬울까? 안 쉬운 거 알아요. 근데 해봐야죠. 숙자가 말했다. 미연이 말이 맞아. 안 하면 정말 끝이야. 만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나도 도울게. 뭐 하면 돼? 진짜요? 응.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미연이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촌 체험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만호 씨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해볼게. 분위기가 좋아졌다. 종현은 이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39. 저녁에 종현과 만호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요새 어때? 만호가 물었다. 괜찮아. 할 일이 생겨서. 미연이 일? 응.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생각 중이야. 뭔데? 책 쓰려고. 책? 응. 내 이야기. 향원 이야기. 만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런 거 쓸 줄 알아? 몰라. 근데 해보려고. 대단하네. 뭐가? 너. 변했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종현은 웃었다. 나도 그렇게 느껴. 다행이다. 둘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만호야. 응? 고마워. 친구 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 그래도.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40. 밤이 깊었다. 종현은 바다정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종현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잔향 마이너스 남겨진 노래. 1장. 귀향. 바닷바람이 애잔하게 불어오던 날이었다. 종현은 밤새 글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 향원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다. 40일. 며칠 후 유나가 내려왔다. 종현은 역에서 딸을 맞았다. 잘 왔어. 아빠. 유나가 달려와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둘은 바다정으로 갔다. 유나는 짐을 풀고 종현의 방으로 왔다. 아빠, 이게 뭐예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글 쓰고 있어. 무슨 글? 우리 이야기. 유나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좋은데요? 정말? 네. 솔직해요. 그리고 슬퍼요. 슬퍼? 네. 근데 그게 좋아요. 진짜 감정이 느껴져서. 종현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계속 쓰세요. 저도 읽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쓸게. 42. 주말 동안 유나는 향원을 돌아다녔다. 종현도 함께했다. 옛날 집터, 학교, 시장, 바닷가. 종현은 각 장소마다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기가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낡았네요. 그래. 근데 아직 쓰고 있어. 학생은 많이 줄었지만 몇 명이나 있어요? 전교생 50명쯤? 적네요. 옛날에는 300명 넘었는데. 둘은 운동장을 걸었다.
아빠는 여기서 뭐하고 놀았어요? 축구. 매일 했지. 잘했어요? 그냥 그랬어. 근데 재밌었어. 유나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말하는 얼굴이 밝았다. 예전엔 볼 수 없던 표정이었다. 43. 일요일 저녁 숙자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종현과 유나가 한약방으로 갔다. 만호와 미연도 와 있었다. 다들 모였네. 숙자가 웃으며 맞았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갈치조림, 된장찌개, 나물, 김치.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남으면 내가 먹어야 하니까. 5사람은 둘러앉아 식사했다. 이야기꽃이 피었다. 미연이 생태관광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만호가 어촌 체험 아이디어를 냈다. 숙자는 한방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종현은 듣기만 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유나가 종현의 손을 잡았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44. 저녁 식사 후 모두 바닷가로 갔다. 달이 밝았다. 파도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5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다. 예쁘다. 유나가 말했다. 그치? 미연이 대답했다.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 지킬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돼요. 만호가 말했다. 쉽진 않을 거야. 근데 해볼 만해.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5이면 할 수 있어. 종현이 말했다. 5? 응. 우리가 팀이잖아. 향원 지키는 팀. 모두 웃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바다를 보며. 45. 월요일 아침 유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가. 아빠도 건강하세요. 그래. 기차가 떠났다. 종현은 혼자 역에 서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딸이 다시 올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종현은 천천히 바다정으로 걸어갔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다. 미연 돕기, 글쓰기, 만호와 저녁 약속. 충분했다. 이만큼이면.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향원은 조금씩 변했다. 생태관광이 시작됐다. 처음엔 방문객이 적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다. 젊은 부부 몇 명이 마을로 이사왔다. 카페를 열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 학교의 학생도 몇 명 더 늘었다. 큰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다. 종현은 책을 완성했다. 잔향 마이너스 남겨진 노래.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많이 팔리진 않았다. 하지만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진솔하다. 울었다. 용기를 얻었다. 종현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유나는 매달 내려왔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 제 남자친구요. 종현은 놀랐지만 환영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고마워요. 넷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숙자, 만호, 미연도 합류했다. 작은 파티가 열렸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 그날 밤 종현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파도가 발밑에서 부서졌다. 종현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수야.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나는 내 덕분에 변했어. 내가 남긴 상처가 나를 깨웠어.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살려고 해. 지켜봐줘.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종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끝.